하기 싫어도 그냥 하는 것. 제가 항상 하는 말로, 섹션 끝에 항상 하는 말로, 그게 성공입니다. 당신은 부자 됩니다. 당신은 이미 시작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하와이 모닝커피입니다. 오늘은 마크 맨슨의 신경 끄기의 기술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시작해봅시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목표는 단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바로 당신이다. 저도 똑같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기도 해요. 여러분이 이 채널을 구독하셨고 새벽에 혹은 어느 시간이든 이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그건 여러분의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만약 여러분 중 단 한 분이라도 이 영상을 으로 인해 변화하신다면 저는 정말 너무 기쁠 겁니다. 밤에 잠도 못 잘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정말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그러면 최악의 날에도 계획한 것을 실행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당신 책임입니다. 하지만 모든 해결책도 당신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묻습니다. 왜 내 삶은 이 모양일까? 네, 자신이 싫은 부분이 있습니다. 뭘 해도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인생 특정 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 살이 쪄요. 힘들게 모은 돈을 또 써버립니다. 빚, 인간관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눈에 보이는 변화를 얻기가 이렇게 힘들까? 가능하긴 한 걸까? 나만 이런가? 돈은 법니다. 하지만 원하는 수준의 그 부를 달성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살 빼는 법도 압니다. 그런데 왜 목표 체중은 도달하자마자 다시 살이 찌는 걸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렇게 우리는 성공과 실패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원점으로 돌아왔을 때 그게 가장 의욕이 꺾이는 일이죠. 상상해 보세요. 특정 지점을 향해 뜁니다. 넘어지고 일어나고 또 뜁니다. 계속 달립니다. 그런데 고개를 들어보니 아직도 출발점에 있다면 의욕이 꺾이는 수준이 아니라 미쳐버릴 것 같죠. 그러면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 인생은 뭐가 문제야? 똑같은 패턴을 반복합니다. 같은 실수를 하고 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뭘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고쳐야 할지 모릅니다. 여기서 당신은 약해집니다. 네, 압니다. 네, 사실 당신은 수백만 가지의 작고 정교한 방법으로 자신의 인생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만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인생을 방해합니다. 이걸 자기방해, 셀프 사보타지라고 부릅니다. 뭔가를 원합니다. 항상 열심히 노력합니다. 하지만 손에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투자, 영업, 사업, 커리어, 다이어트 모든 것. 뭔가 되려는 것 같은데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 시점에서 당신은 나 자신에 대한 거대한 함정에 갇혔다는 걸 느낄 겁니다. 그런데 이 함정은 건축가, 그리고 이 함정을 계속 유지하는 건 간수, 전부 당신입니다. 자기 방해의 또 다른 사악한 특징이 있습니다. 돌파구에 가까워졌을 때 일어납니다. 목표에 거의 다다랐을 때, 거의 다 왔을 때 불운이나 우연을 가장해서 당신을 넘어뜨립니다. 다시 좌절시킵니다. 그래서 이전에 하던 것으로 돌아갑니다. 예전의 루틴에 갇힌 삶, 그 삶으로 되돌아갑니다. 확실해 보이는 영역에 머물게 됩니다. 그 영역에 갇혀 있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저자는 왜 그런지 알려줍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목표를 달성한 후에 삶을 생각하는 대신 사람들은 목표를 가는 여정 자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즉, 목표를 달성한 후 얻을 보상보다 과정 자체에 더 끌린다는 것입니다. 목표를 달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복한 삶이 보장된 것처럼 보였는데 스스로 일탈을 선택하고 자기 파괴적인 삶을 반복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들은 여정을 원합니다. 매일의 투쟁으로 돌아가기 위해 인생을 리셋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누가? 당신. 더 정확히는 당신의 무의식 서브컨셔스. 그게 원동력입니다. 좋아요.
진짜 목표가 10억 버는 거라면 마인드셋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 삶을 계획하고 있는지, 그 삶은 진짜 내 것으로 생각하는지, 계획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과정에만 집중하는지, 과정에 빠져서 스스로 방해하고 있는지, 이 순환을 선택으로 반복하고 있는지 자신을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 없는데도 무의식이 달성할 목표를 만들어내고 그 감정에 계속 중독되게 만들고 계속 목표를 향한 여정에 매달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평생 행복을 갈망하며 산다면 바로 그 이유 때문이다. 당신은 끊임없이 비참할 것이다. 우리 모두의 영광의 날을 위해 삽니다. 투쟁의 스토리 후 완벽한 해피엔딩. 네,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해피엔딩. 이게 우리가 비참함의 순환을 반복하는 이유입니다. 영광의 날은 있는데 그 다음엔 관심이 없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광의 날을 반복하는 끝없는 순환에 갇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긴 시나리오가 필요합니다. 한 번은 가까운 지인이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책도 썼고 여러 프로그램에도 나오고 정말 신나지 않나요? 솔직히 신나지 않습니다. 만약 신난다면 저는 그 영광에 갇힐 것입니다. 그리고 특정 레벨에 갇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거예요. 제 인생 시나리오는 훨씬 더 깁니다. 그 과정에서 책을 쓸 수도 있고 프로그램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제 단계 중 당연한 부분. 자연스럽게 거쳐야 하는 것. 저는 매일 제 인생 시나리오를 아주 명확하게 생각하고 훨씬 더 깊고 길게 넓혔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해보세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스스로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세요. 하고 싶은 것, 왜 원하는가? 뻔한 답 말고 남들에게 할 답 말고 더 깊이 들어가세요. 생각하세요. 현실과 상상 사이에는 당신의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어디로 가는지 생각하세요. 어떻게 살 것인지 생각하세요.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상이 필요합니다. 상상은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나요? 인생 시나리오를 얼마나 길고 넓게 쓸 수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이렇게 깊이 들어가야 때때로 찾아오는 자기 방해에 끊임없는 공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진짜 원하는 건 순간적인 10억이 아닙니다. 그게 당신이 원하는 영광이 아니에요. 며칠 동안 중요한 이벤트가 있을 때 결혼식 촬영이나 동창회 같은 것 때문에 그때만 살 빼고 못 만드는 거, 그런 순간적인 영광은 당신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긴 인생에서 그런 부분은 아주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왜 그런 부분이 필요한지, 왜 그게 중요한지 상상해야 됩니다. 추천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이건 돈이 안 듭니다. 몇 분밖에 안 걸려요. 에너지도 안 씁니다. 스트레스도 안 받습니다. 오히려 이걸 안 하면 인생이 엄청난 마이너스입니다. 여기가 포인트가 있죠.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유튜버가 되고 싶다고 합시다. 목표 구독자는 100만 명. 대부분의 목표는 이렇습니다. 구독자 100만 명을 만들 거야. 유튜브로 성공할 거야. 대부분 이렇습니다. 정말 대부분. 하지만 그보다 구독자 100만 명이 된 후에 어떻게 살 것인지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목표, 목적이 필요합니다. 그게 필요한 겁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많은 프리랜서들은 목표도 없고 꿈도 없습니다. 그냥 한숨 쉬고 불평만 합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왜냐하면 그들의 목표가 프리랜서가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프리랜서가 되는 것, 그게 목표의 끝이었습니다. 그 이후의 삶은 생각 안 했어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목표는 또 다른 시작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뭔가를 쫓지 마세요. 일상의 작은 성적표에 매달리지 마세요. 우리가 말하는 성공은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5분 후든 5년 후든 성공의 미래의 특정 지점에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찾는 것, 행복, 만족감은 거기에 없습니다. 최면에 걸린 것처럼 인생에서 오랫동안 목표를 쫓아왔습니다. 하지만 거기 도착하면 순간적인 불꽃 후에 의욕 상실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상상 안 했으니까요. 인간은 의욕 상실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순간적인 불꽃을 쫓습니다. 무의식이 상태를 리셋합니다. 다시 불꽃을 쫓을 수 있도록. 이 순환을 진짜 끝내고 싶다면 강한 결심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말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반복할 수 없다고.
지금이 그때입니다. 진짜로 자신의 인생에 개입해야 할 시간. 표류를 멈춰야겠죠. 네. 인간은 살아있는 담론일 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안에서든 밖에서든 말해지던 우리는 담론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우리 안의 의욕상실은 이런 담론들로 채워져 있다고. 당신이 누군가인가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인생은 그냥 거기 있습니다. 이유 없이. 어떻게, 어디서 태어났던, 어떻게 생겼던, 인생을 어떻게 이름 붙여질지는 100%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네, 당신은 스스로에게 붙인 라벨대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좋아요. 우리 모두 내면의 생각이 있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을 들으면 특정한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관심 없습니다. 이 내면의 생각이 진짜 무엇을 말하려는지 나 이거 해낼 거야, 그 삶을 살 거야 이렇게 말하지만 정말 가능한가? 정말 내가 원하는 건가? 이런 작은 목소리들은 무시합니다. 들은 척도 안 해요. 오히려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하는지 파고들어야 됩니다. 이런 목소리를 무시하는 건 죽은 바퀴벌레를 옷장에 쑤셔 넣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개입, 인터벤션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뭐가 문제인가요? 무엇이 마음을 괴롭히나요? 왜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동시에 두려운가요? 뭐가 불편하게 만드나요? 이렇게 머릿속에 개입해서 이유를 파내야 합니다. 항상 말씀드렸죠. 자신과 대화하세요. 그리고 이 대화는 대인관계 대화처럼 해야 됩니다. 대답하고 답장하세요. 처음엔 우스꽝스럽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이걸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과의 차이는 엄청날 겁니다. 왜? 자신과 대화하는 것이 마인드 세팅이니까요. 마인드 세팅의 시작입니다. 어딘가에 도달하려면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죠? 이번 월요일에 이전과 똑같이 느껴졌다면 어제 오후에 그렇게 예측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측들이 우리를 끝없는 순환에 살게 합니다. 우리는 예측하고 결론 내립니다. 이게 원시 시대에는 생존을 가능하게 했어요. 하지만 그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본능이라고 해서 그냥 놔둘 수가 없어요. 이 예측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 중 몇 개를 실패했나요? 이렇게 인간은 참 재미있고 복잡하죠.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삶을 원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안주할 수 없어서 뭔가 스릴을 찾습니다. 인간은 이 모든 지점의 교차점에 존재합니다. 인생을 예측하고 싶어해요. 안전하게 있고 싶어해요. 하지만 새로운 것도 찾습니다. 삶을 더 좋게 만들고 더 많은 부를 가져다 줄 위험한 결정을 최소화하고 싶어 합니다. 실제 실패가 가져올 혼란과 불확실성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안전, 세이프티, 항상 이깁니다. 그래서 순환이 반복됩니다. 우리는 이걸 인생이라고 불러요. 이게 인생의 적나라한 정의입니다. 우리가 일반화된 의미로 쓰는 용어지만 이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해서 자기 방해를 당합니다.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이야? 생각하며 이렇게 사랑합니다. 이게 인생이야. 별거 없어. 인생은 힘들어.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 비참함의 순환을 진짜 끝내고 싶다면, 새로운 삶을 원한다면, 다른 결과를 원한다면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짧은 영광의 순간을 반복하는 게 아니고 그 수준을 넘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인생 시나리오를 진지하게 보고 맞서야 합니다. 자신의 인생 무의식을 들여다보세요.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짜로 인생을 바꾸려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것을 하라. 이렇게 마음을 정하면 최악의 날에도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당신의 하루를 더 깊게 만드는 시간, 하와이 모닝커피였습니다. 커피 한잔 하세요.